네, 안녕하세요. 이야기농장의 김수진입니다. 신정환 대표님, 혹시 나쁜 말 양파, 착한 말 양파 실험 들어보셨을까요? 네, 들어봤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아까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스프라우트, 아기로 똥돌 뭉친 식물이 나타났다. 스프라우트는 가족 어드벤처 장르의 극장용 애니메이션입니다. 키즈 앤 패밀리를 타겟으로 합니다. 장르와 포맷을 공유하는 디즈니 픽사의 극장용 애니메이션과 같은 룩앤필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식물을 소재로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데요. 피크민, 팅커벨, 그리고 모아나와 같은 콘텐츠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해치지 않는 세계와 순수함이 이기는 세상이 식물 소재의 매력입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식물 소재의 캐릭터는 온화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그런 정적인 느낌의 인간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만약 거칠고 반항적인 식물 캐릭터로 따뜻한 이야기를 풀어나간다면 이라는 트위스트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극장에서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던 경험이 있으실까요? 극장이라는 공간적 특성상 영상에도 몰입하고 감화되는 효과를 얻을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극장에서 코코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그 감정을 느끼고 이러한 경험이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길로 이끌었기 때문에 극장용 애니메이션이라는 포맷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2년간 글로벌 박스오피스 탑5 중 3개가 애니메이션인 만큼 애니메이션은 극장에서도 블록버스터급 티켓 파워를 창출할 수 있는 장르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또한 상위 흥행 작품 중 매출 점유율을 7년 평균 23.3%를 차지할 만큼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 장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에서 하이 타겟을 초점을 두고 보면은 글로벌 탑10 진입에 성공한 것은 귀멸의 칼날 시리즈 단 2편뿐이 없으며 탑 50에 진입한 하이타겟 애니메이션도 모두 메가히트 TV 시리즈 IP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독립적인 IP를 가진 작품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독자적인 IP로 극장에 진입하기에는 패밀리 장르가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패밀리는 상위 흥행 작품 중 76%를 차지하는 애니메이션 장르이며 사람들이 극장용 애니메이션을 관람하는 이유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를 꼽는 등 극장용 애니메이션에 적합한 장르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작은 아이의 눈으로 끝은 어른의 마음으로라는 모든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세대를 통합하는 극장판 가족 애니메이션을 목표로 기획을 했습니다. 따라서 주제는 모든 세대가 보편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선과 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직관적으로 느끼는 표층 서사는 식물 아이와 인간 소년이 스펙타클한 모험을 즐기는 것으로 구성을 했고요. 어른들이 곱씹으면서 느끼는 10층 서사는 타인의 진심이 본성까지 바꿀 수 있다는 희망으로 기획했습니다. 이쯤 되면 이야기가 궁금하실 텐데요. 천사와 악마는 오래전부터 인간 본성에서 선과 악 중 무엇이 강한지를 두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결론이 나지 않자 내기로 이 오랜 싸움을 끝내기로 하는데요. 인간의 선의를 먹는 식물과 악의를 먹는 식물을 준비해 어느 쪽이 먼저 꽃을 피우는지를 보기로 한 것입니다. 선 식물과 악 식물은 어느 한쪽이 꽃을 피우면 다른 한쪽이 시들도록 둘이 연결이 되어 있는 구조였습니다. 예상과 달리 아기를 먹는 식물이 빠르게 자라나자 천사는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이 식물을 죽일 수는 없으니 인간의 아이로 만들자는 계획을 세웁니다. 식물은 아기가 내면에 계속 축적되면서 꽃을 피울 수밖에 없는 구조지만 인간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아기를 밖으로 배출할 수 있기 때문에 꽃을 피는 시기를 늦출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식물의 내면의 모든 아기가 사라지면 아기를 먹는 식물은 시들게 되고 반대로 선의를 먹는 식물이 꽃을 피우게 될 것이라는 게 천사의 계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난 아기를 먹고 자랄 식물 베디입니다. 세상의 모든 악의적인 말들이 머릿속에 흘러들어와 시끄럽게 할 때마다 베디는 인간들을 괴롭히는 사고를 쳐서 내면의 아기를 밖으로 흘려보냅니다. 식물을 조종하거나 만들어내는 능력으로 인간들을 창의적으로 괴롭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소년으로부터 버디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됩니다. 바로 매일 운이 나쁜 소년 포춘입니다.
늦잠을 잔 날에는 쪽지 시험이 있고 시험을 준비한 날에는 시험이 연기가 됩니다. 이름마저 할머니의 실수로 P의 포춘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불운이 옵는다는 이유로 모든 친구들이 포춘을 피해 외로운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사고를 몰고 다니는 베디가 이 친구의 앞에 등장하게 됩니다. 불운에 익숙한 포춘은 온갖 사고에도 덤덤한데요. 베디는 놀랐습니다. 세상 모든 인간들이 자신을 피했는데 이 소년만은 자신을 피하지 않았으니까요. 그 순간 베디에게 처음으로 호기심이 생깁니다. 베디는 그 이후로 포춘을 집중적으로 따라다니면서 괴롭힙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포춘은 베디가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유가 선함을 겪어보지도 그 개념을 알지도 모르는 아이이기 때문임을 깨닫게 되고 선함을 알려주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나쁜 아이라는 이름의 베디 대신 친구와 뽀뽀머리라는 뜻을 가진 버디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러나 평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버디가 사람들을 괴롭히는 걸 그만두고 선한 일을 시작하니 내면의 아기가 밖으로 나오지 못해 버디의 꽃이 피어나기 시작한 건데요. 이를 본 천사는 화가 납니다. 버디의 꽃이 피어날수록 선의의 식물은 시들어져 갔고 그래서 이번에도 선의의 식물을 인간으로 만드는 것에 눈을 돌립니다. 그렇게 인간이 된 선의를 먹고 자란 식물 써니입니다. 천사는 써니에게 아기의 식물을 멈추지 않으면 네가 시들 것이니 그를 멈춰라. 없애도 좋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살기 위해 아기의 식물을 없애려는 목적으로 인간 세상에 간 써니는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죽여야 될 아기의 식물이 본성을 거스르면서까지 선을 행하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각 캐릭터의 목적과 컨셉은 이와 같습니다. 버디는 본성을 거슬러 선함을 배우는 아기 식물로 선함을 배워서 인간 소년 포춘과 사람들 곁에 머물고 싶다는 목적을 가지게 됩니다. 포춘은 가장 큰 불운, 사고뭉치 버디가 친구가 된 소년으로 친구가 생기면 좋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써니는 살기 위해 악행을 저질러야 하는 선의 식물로 살기 위해서는 버디가 꽃을 피우지 못하게 막아야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꽃을 피우는 아이는 버디와 써니 중 누가 될까요? 그리고 세상에는 선과 악 중 어떤 감정이 남게 될까요? 그 외의 캐릭터입니다. 모든 일의 시작이 된 천사와 악마는 선과 악에만 관심이 있을 뿐 인간 자체에는 무관심합니다. 통제적인 성격의 천사는 내기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악마 몰래 식물을 인간으로 만드는 조작을 했죠. 하지만 악마가 그걸 몰랐을까요? 사실 악마가 선과 악 식물의 위치를 바꿔 천사가 처음 인간으로 만들어낸 베디가 사실 선의 식물이었다는 반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꼬마 식물들은 버디가 인간을 괴롭히기 위해 만들어낸 생명체들입니다. 각자의 식물적 특성에서 비롯한 전투 능력으로 인간들을 괴롭힙니다. 버디의 말을 잘 따르면서 미워할 수 없는 귀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IP 확장 및 사업화 전략입니다. 극장과 OTT에 배급하기 위해 공동 제작과 배급을 국제적으로 협력하고 개봉전 영화제의 출품에서 판매 단가 상승 효과를 노리며 극장 성개봉 후 OTT에 접근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버디가 만들어낸 꼬마 식물을 활용해 유아층을 위한 광고나 피크민과 같은 성인층을 노린 데스크 굿즈, 컬렉터블 피규어를 만들고 플랜츠 vs 좀비와 같은 게임을 벤치마킹해 식물들의 전투 특성을 활용한 전략형 어드벤처 게임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테마파크나 수목원 등 가족 단위가 방문하는 오프라인 공간과 콜라보하여 체험형 공간 콘텐츠를 제공하고 친환경 식품 등 지속 가능한 가치를 공유하는 브랜드와 협업해 가치 중심형 파트너십으로 포지셔닝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뭐 코멘트보다는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이야기는 김서진님이 창작해서 기획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지난번 2차 발표 때 자료를 한번 봤는데 그때하고 좀 많이 바뀐 것 같은데 네. 어떤 부분이 좀 바뀐 거죠? 일단 2차까지에서의 내용은 인간의 내면 자아의 분리에 관해서 좀 주제를 잡았기 때문에
전 세대가 보편적으로 공감하기는 어려운 주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시작을 해서 조금 사람들이 그리고 특히 아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제로 좀 바꾸고 보자 하였고 그렇게 바뀐 내용이 이와 같았습니다. 인간의 자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약간 성과학에 네, 이제 좀 집중을 한 측면이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발음 잘 들었는데 그 어쨌든 애니메이션이 이제 비주얼 컨텐츠니까 서사 위주로 좀 풀어 나가고 그 서사에 얹혀 있는 캐릭터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그것에 관련된 주제를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주제 메시지나 감정의 어떤 그걸 너무 전달하는데 집중해서 발표를 하시다 보니까 그 서사가 어떻게 돼가는지 그거에 따라서 이제 캐릭터들이 변화해서 주제를 그러니까 선과학의 공존, 입체적인 캐릭터를 주셔야 되는데 그게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걸 좀 보완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2차는 봤는데 1차를 못 봤는데 1차와 2차도 많이 바뀌었나요? 1차와 2차는 거의 동일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2차에서 지금 많이 네, 바뀐 거네요. 맞습니다. 그 뭐 두 분 의견이랑 뭐 거의 저도 동일하고 워낙 이제 장편 애니메이션이 사실 서사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스토리가 중요한데 저는 이제 상대적으로 발표 자료나 이제 비주얼 이렇게 해서 그 피칭 자료 만드시는 거는 굉장히 노력을 하셨는데 서사 구조가 사실은 되게 더 시간이나 이제 이런 좀 그거를 더 들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후에도 계속 디벨롭 하실 생각이시면 그러니까 스토리에 좀 많이 코멘트나 이제 이런 그 도움을 좀 받으면 좋을 것 같다. 기획 자체에 큰 뭐 의구심은 없는데 이야기가 조금 잘 안 들어온다는 느낌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 좀 더 보완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